자, 김부겸이 라임 관련 의혹에도 불구하고 깔아뭉개버리고 이 총리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가리는 곧바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야당은 이 총리 인준 투표 때 빠져버리는 걸로 이제 끝나버렸고, 이 김부겸이 총리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자기들도 문제를 제기해 놓고도 지금 총리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김부겸과 관련되는 의혹은 5월 7일 이후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여당 야당의 이 묵시적 결탁이 있다. 결탁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야당이 적당히 비판했지만 너네들이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가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갈게. 이런 결탁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라임과 김부겸과의 이 정경유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보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임 펀드에 지금 가입했던 코스닥 상장사, 그러니까 에스모 머트리얼즈라는 회사가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한몸으로 불리는 전기차 부품업체였습니다. 이 회사가 349억을 냈고, 그리고 이종필이 6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355억을 이종필 쪽에서 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에스모라고 부르는 회사는 이 도망갔던, 지금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 실제 라임의 실세라는 과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던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출신인 자가 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모가 이종필과 특수관계인데 김부겸의 딸 부부의 펀드에 355억을 댔죠. 자, 그런데 이 에스모가 정부로부터 이 특별한 또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모가 얼마를 지원받았느냐. 에스모가 정부 보조금 14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에다가 14억 5천만 원을 지원해줬고, 보조금을요. 그리고 이 에스모는 349억을 이종필 돈 6억과 더불어서 355억으로 해서 이 김부겸이 딸과 사이가 낸 12억에 합쳐서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부겸의 딸 사이에게 특혜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 보조금이 이 김부겸의 이 딸 부부가 가입했던 펀드에 엄청난 돈을 낸 회사에 주어질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인 겁니다. 김부겸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사이 투자를 왜 연결하냐고 그냥 뻗대고 있습니다. 김부겸의 이런 태도도 잘못된 거죠. 김부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언론들이 넘어갈 수 있고, 김부겸 해명을 믿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야당이 넘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부패한 기업과 금융기업과 그 정치인이 결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야당 정치가 이걸 묵인해주고 여당은 뭐 감싸고 있고 야당은 비판하는 척 쇼하면서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밑에 거대한 담합이 있다고 봐요. 저거들끼리 어디 호텔 같은 데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떠드는 척 할 거니까 그냥 너네들이 적당히 받아주라. 그럼 우리는 빠질 거니까 너네들이 표결을 시켜라. 그리고 문가리가 임명하면 그 뒤부터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언론들은 청문회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 잠깐 쓰고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거대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담합들을 볼 때 이자들이 진짜로 기득권 담합에 의한 이 개헌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패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배경에는요, 대한민국의 기득권 사회가 얼마나 썩어서 이러는가에 대한 이유가 일단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정경은 유착에 의한 김부겸 의혹에 대한 덮기 담합에 대해서 말했다면요, 지금부터는
국가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권 때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이석수가 특별감찰관을 했지요. 그 뒤에 이자는 문 정권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되었지요. 근데 문은 지무 4차례나 특별감찰관 후보 요청을 했지만은 국회가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응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여당을 통해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여당에다가 지금 물밑으로 오다를 내리고 여당이 그래서 임명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국가 예산 낭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14년에 이 조직이 출범했다가 그러니까 대통령 수석 비서관 이상의 비리,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러 설치됐고 청진동의 한 사무실을 통째로 한 층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수가 2016년 9월에 사직을 하면서 그 뒤부터 이 지금 특별감찰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에 아마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찰 조사관부터 해서 한 4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4년 8개월째 감찰관이 임명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의 임차료가 월세만 4,580만 원씩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8공간을 비워놓은 채 이 4,58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쪼개서 이렇게 임대를 한다면 사무실 8개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월세 4,580만 원을 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이 직원이 관리를 위해서 지금 파견화가 공무원이 3명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간에 이런 식으로 날린 돈이 34억 6,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일인 거죠. 34억 6,400만 원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월세로 비워놓은 사무실의 월세와 관리비로 썼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대단한 일거리가 터졌죠. 관평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관세평가원이에요. 관세평가분리원. 대전에 있는데 관세청 산하기관입니다. 관세평가분리원. 그런데 이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전이나 세종시나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요. 그런데 예산 171억을 들여가지고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여기 소속 공무원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까지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건물 자체가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연면적이 1268평이고 완공 후에 당연히 이전 대상이 아닌 기간이니까 가지 못해서 유령 건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평원이요, 이 건물 짓는데 171억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이없는 거는 2005년에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계획 고시를 통해서 관세청 및 4개 산하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 대전에 있는 거는 그 세종시로 갈 필요가 없다. 세종시 행정복합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과밀화를 막기 위한 건데 대전에 있는 거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청은 업무량 확대에 대한 인원 급증을 이유로 관평원 신청사를 추진했고 행안부의 이전 제외 고시를 몰랐다면서 계속 건물까지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 2월에 이전 제외 고시가 돼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한 관세청, 이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았다고 봐요.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에 포함시켜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는데 행안부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2019년 6월에 이 청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안 행안부가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공정률이 50% 넘었다면서 그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행안부가 2019년 7월에
이에 대한 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갖다가 하겠다고 하면서 막았지만은 관세청은 공사를 강행해서 지난해 5월에 2020년 5월에 이 청사까지 완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71억이 들어갔고 1년 가까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직원들 82명인데 절반이 공무원 특별공급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당시 분양가가 2억에서 4억인데 현재 이들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7억에서 14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이전 못하는 기관이 이전을 갖다가 상부기관의 지시를 어기고 통과시켜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171억을 날리고 그리고 2억, 4억 하는 아파트를 49명이나 당첨이 되어서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로 현재 7억에서 14억까지 한다는 겁니다. 간이 배밖에 나온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아까 37억에 가까운 돈을 날리고 특별감찰관실 아무것도 안 하고 비워놓으면서 또 저렇게 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이 이전한다면서 171억을 날리고 그리고 49명의 직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7억에서 14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김명수 아들이요. 아버지가 지금 대법원장인데 아들이 그 판사래요. 마누라도 판사고.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판사래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잠원동의 41평 아파트에 입주해서 거주 중인데 근데 이 아파트가 한강공원하고 가까워 가지고 시세가 한 37, 8억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17억의 분양을 받았으니 최소 20억 이상은 벌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청약에 2017년 9월에 당첨이 되었다는 거예요. 30대 초반 부부가요. 그런데 분양 대금 17억 3천만 원을 30대 초반이 냈다니까 참 판사가 또 월급이 얼마라고 이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도와줬나 보네요. 그리고 2018년 2월 리모델링 공사가 막 끝난 대법원장 공간에 이들이 입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던 집을 비우고 대법원 공간에 들어와가 아버지가 살던 이 대법원장 공간에 같이 1년 반을 살면서 서너 차례 아파트 중도금까지 내고 2019년 5, 6월에 이사를 나왔다는 겁니다. 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에 대법원장 자녀가 있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보도가 있으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자, 물론 아들이 아버지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부분을 막는 규정은 없지만 이건 성인 아들이고 또 아들 며느리가 판사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들이 아파트 산 돈 17억은 본인들 돈, 대출금, 장인이 정리한 돈 등으로 17억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끌을 해서 강남 아파트 분양받아서 20억을 튀겼고 아버지가 관사 제공을 하는 아빠 찬스를 받았고 그래서 관사에 있으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관사 테크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 부부의 40억에 가까운 아파트는 대법원장의 이 재산 신고에 빠졌다는 거예요. 직계 가족 재산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김명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재산 신고에 아들 부부의 아파트는 이렇게 뺀 거 아니냐. 30이 넘어서 판사를 하는 아들 부부를 이 강남 아파트 살도록 자기 관사에 들어와서 살도록 해준 김명수도 참으로 어지간한 인간들입니다. 자, 오늘 언급한 김부겸 특별감찰관 돈 낭비 37억쯤 되는 그리고 이 관평원의 171억 돈 낭비 그리고 49명의 아파트 당첨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차익 시세 차익이 무려 한 돈 10억 안팎씩 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5억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명수 아들 부부의 행태 20억을 벌었습니다. 참 대단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가 국민 세금 내는 게 다 헛짓이죠.